안녕하세요. 머니다큐입니다. 자, 코스피가 상승할 때만 영상을 찍기로 했었지만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머니다큐가 그 가장 최악의 손실로 갔을 때가 뭐 27%까지도 갔었는데 평균 한 26% 유지가 되다가 오늘 오랜만에 마이너스 2%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고요. 일단은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200.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물타기를 했는지 한번 봤어요. 처음에는 저도 곧보스로 시작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바닥에서 주식을 잘 잡아서도 수익을 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빨리 빠져나온 거죠. 그게 저의 실수이지 않았나. 그러다가 이제 레버리지랑 인버스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 낸 거를 계속해서 까먹고 있죠. 그러다가 4월 22, 23일 이때는 손실까지 가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제가 곧버스를 올인하기 시작한 거는 아마 이쯤이었던 것 같네요. 4월 23일 이때부터 300만원, 400만원, 뭐 180만원, 319만 8천원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매수를 했는데 손실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막 했죠.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확신을 가지고 추가 물타기를 했는데 더 큰 손실이 나고 또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그러다가 5월 28일 날 800만원 또 매수하고 손실이 계속 불어나죠. 이게 누적 손익이라서 그렇지 이 곧버스 하나만 봤을 때는 손실이 1,500만원까지 갔었습니다. 그 전에 수익 난 게 있어서 누적 손익은 조금 작게 나온 거고요. 그러다가 저번 주 11일, 12일 날 토탈 5천만원 입금해서 5천만원을 이제 몰빵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드디어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조용민 구독자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댓글 달아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베이징에서 이제 드디어 우한 뭐 이렇게 얘기되면서 뭐 폭등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 쪽에서 발표한 건 51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 카톡방에 그 중국 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중국이 국경을 봉쇄를 했대요. 그래서 중국으로 일단은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국에 지금 계시다가 중국 쪽 사업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사업을 모두 일시 중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51명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의미가 부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어이가 없어요. 뭐 36명, 51명. 근데 51명을 폭증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에이 뭐 코로나 뭐 사망률도 낮네,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안 죽는다더라, 뭐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그 공포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게 크게 부각된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똑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이게 판단하는 기준 뭐 이런 게 다른가 봐요. 그거 말고는 그 일단은 안보 쪽 위협이 있죠. 우리나라는 일단은 종전 선언을 했고, 근데 북한은 우리나라를 적이라고 인식하고,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먼 나라 갈등 해결 미군의 책무 아니다. 그 말은 뭐 독일에서도 미군을 철수했다고 한다는 거를 우리나라도 뭐 철수를 하겠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조금 풍기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여지죠. 왜냐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는 거는 미국인데 미국 편을 제대로 들지 않았다라는
트럼프의 생각인 거죠. 굉장히 대단한 분이세요. 전쟁 나면 미국도 끝장날 수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런 안보적인 위협, 코로나 재확산 조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여정 군사행동 예고, 협박용으로는 오산 말라. 사실상 최근에 이제 북한이 어떤 이슈거리를 만들어서 관심을 좀 끌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북한에 관심을 잘 안 가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방 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쌀도 좀 갖다 주고, 뭐 미군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어떤 뭐 지원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뿔났다. 그리고 이거는 그 박상우 TV인가 그 유튜버가 있는데 거기 채널을 보시면은 그 중국 군대들이 지금 북한으로 굉장히 많이 소집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어요. 굉장히 그 안보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 나온 거 중에 조금 관심 가질 기사는 최초 개발 백신은 감염 예방은 힘들 수도 있다. 그 백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 뭐 기존에 뭐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은 다 DNA 방식인데 지금은 뭐 RNA인가 뭐 이런 방식이라서 일단은 변이율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 개의 백신만 가지고 모든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없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팽배하고요. 뭐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 종식선언, 뭐 경제재개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지만 사실 의료계 쪽에서는 이거 최소 2, 3년은 간다라는 쪽으로 많이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조재편 쇼크. 근데 이거는 한 번쯤은 경험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그 한 10 몇 년 전쯤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내비게이션, 뭐 전자사전 이쪽으로 목숨 걸고 생산을 했다고 하면 근데 그거를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정부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거고 쓸데없이 구매할 판매할 곳도 없는데 생산만 해내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가는 업종이 아니면 빠르게 정리되고 새로운 산업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싶고요. 네, 일단은 지금 4천만 명의 실업이 나왔어요. 일단 미국에서. 근데 어차피 절반 정도는 경제가 막혔기 때문에 임시 실업, 뭐 임시 유업, 뭐 이런 관점이고 한 20% 정도는 아니 놀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는데 내가 왜 일을 해? 라는 관점에서 다시 복귀를 안 한 한 20%. 근데 한 30% 정도는 다시 복귀할 수 없는 이제 영원히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실업자들이 한 30%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네요. 일단은 뭐 모든 지표들은 지금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뭐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뭐 하루 만에 뭐 45%까지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오늘 또 뭐 11% 급등하고 있는 상태고요. 굉장히 이 폭이 크죠, 변동성이. 그래서 사실상 이게 추가적으로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흐름 자체는 꺾였다. 뭐 지금까지는 유동성의 힘으로 뭐 상승의 힘이 더 강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방의 힘이 강한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그 꼭 수익 내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크지만 어차피 이제 하락 모멘텀이 이렇게 강한데 굳이 빨리 나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저는 오늘 또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뭐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하락폭이 크긴 한데 지금 그 코스피 우리나라 그 장중 그 하락폭보다는 조금 회복한 상태이긴 해요. 조금. 근데 실제로 미국장 열려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어쨌든 저는 코스피 지수가 그 전저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까지 그 곧버스를 뭐 유지하고 계셔서 뭐 손실폭을 줄였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래 기다리신 만큼 예, 뭐 두 달 또 기다렸는데 한 일주일 정도만 더 기다려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수가 지금 줄고 있어요. 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 참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